자, 학습지 15페이지 스스로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나와요. 이제 대주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로 들어갔고요. 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을 먼저 할 건데 여기 숫자가 잘못 입력돼 있어요. 1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핵심 정리 춘추 전국시대 전개부터 먼저 할 건데요. 춘추하고 전국의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공자가 쓴 책에서 나와요. 공자가 이제 그 노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노나라의 역사서에 그 춘추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 그 한나라 때 유황이라는 사람이 유황의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전국책, 여기에서 유래해서 춘추 전국이라는 그 시대의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일단 성립 배경은 주왕시라고 제후들 사이, 우리 지난 스스로 핵심 정리에서 얘기했지만 주왕실이 여기가 이제 종가였고 제후는 이제 분가였잖아요. 종가 분가의 종법 질서에 의해서 혈연적인 유대로 이제 그 이어졌는데 이게 아버지하고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 그다음에 아버지 그 황제가 형이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혈연적 유대가 강하지만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왕실과 주왕실과 제후 간의 혈연적으로 뭐 12촌, 14촌, 뭐 16촌 이런 식으로 촌수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대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유대가 약해져서 주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왕실에 대한 이제 충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급으로 이제 천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급으로 천도한 후부터 그 주의 왕실의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 진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특히 춘추 시대는 주 왕실을 그래도 인정을 했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 왕실을 받들고서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명분으로 춘추 5패가 패권을 다투면서 주 왕실을 이제 존중하는 이런 때였는데 이 전국 시대는 이제 주 왕실 존중 없어요.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전국 칠웅이 약소 제후국들 서로 병합하면서 서로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싸우는 시대.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하는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은 일단 이때 그 봉건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 봉건제를 기초로 한 주왕실의 권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개념이 나타나냐면 봉건제를 대신할 제도로 군현제라는 제도, 그래서 지방에 군현을 설치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통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이제 중앙집권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통치 체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남쪽에 위치한 제후들이 이제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때 그 창장강 이남, 그러니까 양쯔강 남쪽이죠. 그래서 양쯔강 남쪽도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의 문화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 춘추 시대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춘추 시대의 사회 변화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춘추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춘추 전국 시대에 뭐가 이런서 사용되기 시작하냐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경이 시작이 되죠. 우경, 소의 힘이 아무래도 사람의 힘보다는 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소를 활용한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농사 자체의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토지 개간이라든지 관계가
용이해지니까 쉬워지니까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서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다라는 건 이거는 결국에는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잉여 생산물이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곧 뭐로 이어지냐면 교역이 많아진다는 걸로 연결되거든요. 교역 증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하면 같이 세트로 발달하는 게 수공업이죠. 그러면서 제철업,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 사용하니까 제철업 발달하겠죠. 제철업, 제염업, 직물업 같은 각종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교통중심지에 대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철 매매와 같은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 각종 그 도전, 그러니까 칼 모양 돈이에요. 칼 모양 돈, 포전, 뭐 이런 그 동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포전과 같은 동전. 동으로 만든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만든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게 유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분이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토지가 이제 그전에는 내 땅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 그 춘추 전국시대에 소농민 가족들이 사회 기초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땅, 토지 소유의 개념 막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직업에 따른 신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비 계급인 사와 농민 계급인 농, 그 다음에 수공업자인 공, 상인의 상에서 산업공상의 개념이 이 춘추 전국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민의 지위도 상승이 되는 게 전쟁의 규모가 확대돼요. 전국시대 되면서 막 이렇게 나라들끼리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면서 철제 무기 사용하고 막 이러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평민들의 지위가 이제 향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의 주력이 그전에는 전차에서 지배층만 싸우는 그런 기병 그러니까 전차 중심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 타고 싸우는 기병과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 중심으로 주력병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평민의 지위는 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 역사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이때에 바로 제자백가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제자백가라는 거는 국적 신분 상관없이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계층이 성장을 하게 돼요. 선비 계층이죠. 사계층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선비 계층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사상이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죠, 공자. 공자가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덕치, 도덕 정치,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봤어요. 공자는 주나라를 그러니까 주왕실의 그 정치 사상을 이상향으로 생각을 해서 주나라처럼 그렇게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맹자예요. 성선설.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덕치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맹자. 그다음에 이게 아마 여러 번 나눠진 학습지에는 안 지워져 있을 것 같은데 순자는 성악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면서 예와 교육을 강조하고 법가 사상에 이 순자의 사상이 영향을 줍니다. 법가는 그러니까 육아는 덕으로 다스린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법가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강조한 게 법가인데 상황이나 한비자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추구한 제후들은 이 법가를 되게 좋아했던 게 효율성, 통치의 효율성, 중앙집권 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제후들이 좋아하게 되고요. 도가 같은 경우 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노자하고 장자인데 도로 다스린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그 자연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봐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는 무위자연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가에서 또 주장하는 게 소국과민이거든요. 작은 나라에 백성 적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 소국 과민을 얘기하면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건드리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중국인의 자연관과 예술이 나중에 그 노장 사상이라고도 하죠. 노자와 장자를 따서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예술적인 경향이 중국인들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다음 묵가는 차별이 없는 인류애, 겸해. 그래서 상호 부조로 평화를 추구하는 게 묵자가 주장한 묵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 역사에 오래도록 영향을 준 제자백가는 이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묵가까지는 뭐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 세 개는 각 내용의 특징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